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어느덧 주말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역시 매주 일요일마다 공부를 해봐야겠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을지 빠르게 살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사실상 보합이었습니다. 1포인트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이걸 딱 듣고 무슨 소리야? 야, 이번 주가 보합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을 해보면은 지난주에는 2970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2969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변동이 조금 크긴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날 크게 상승을 하며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게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금요일 또 하락을 했다면은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2800, 2700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한 번을 해줬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봉을 보시면 현재 60주선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1년 차트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박스권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엄청난 상승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박스권은 최대한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같이 봤던 시각이죠. 코스피가 4개월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5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조금 전약 후강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서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0포인트를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재차 상승을 해서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다만 다음 주에도 굵직한 뉴스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만 갑자기 이상한 소리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름분들, 이번 주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스피는 보합이었고 코스닥은 또 소폭 올랐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는 기름분들의 계좌에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9.5원으로 현재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현재 방향성을 정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금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봤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금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개월 차트를 봤을 때 슬금슬금 올라가서 최고치를 현재 찍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1.570, 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자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증시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거를 예상하려면 일단 금요일날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나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 나스닥, S&P를 딱 봤더니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네요. 다우 산업 0.5% 상승, 나스닥 종합 1% 상승, S&P 500 0.7% 상승.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뉴스를 통해서 뉴욕 증시가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는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인플레 우려 속 상승, 메타 4% 상승, 테슬라 2.8% 하락.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심리가 주춤한 가운데 빅테크주들의 상승에 힘입어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는 7.7% 하락을 했고요. 장기 국채 금리는 1.570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종목 하나하나를 보자면은 대형 기술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메타가 4% 상승으로, 참고로 메타가 뭐죠? 맞습니다. 과거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메타가 4% 상승으로 장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1.4%, 1.2%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마존, 알파벳 역시 1.5%, 1.9%, 넷플릭스도 3.8% 오르고 마감이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테슬라는 또 하락을 했는데요. 2.8% 내렸습니다. 테슬라의 최대 주주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 공시를 통해 주식을 팔았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또 매각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머스크가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주가가 어쩔 수 없이 약세를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주가는 상장한 지 세 번째 날이 되었는데 그날 또 5.6%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도 20%, 그리고 두 번째 날도 20%, 세 번째 날도 5%,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리비안, 시가총액이 1273달러가 되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 5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날 미시건대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플레 때문에 증시가 또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주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 출발은 나쁘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는 외국인이 소폭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거래일인 이번 주 금요일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나름 크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4천억 매수를 했고 연기금도 1,000억 원 매수를 했죠. 그 와중에 연기금과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매수한 거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진짜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연기금 매수 상위 19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NC소프트, 카카오뱅크, 펄어비스, 두산중공업, LG노텍, 솔루스 첨단소재, 넷마블,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후성, 대우시스터즈, FNF, 엔캠, 휠러홀딩스, 만도, 코리아서키트, 진에어, LNF를 매수합니다. 자, 이 중에서는 펄어비스 그리고 넷마블, 진에어, 만도 이 네 가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인은 무엇을 샀는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크래프톤, 삼성 SDI, 심텍, SKC, SD바이오센서, 후성, NHN, 카카오, 첨보, PNT, 대덕전자, 위메이드, 기아, 삼성전자우, 하이브, 바이오니아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SD바이오센서 그리고 SKC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에 개인분들은 무엇을 샀을까요? 타이거 차이나전기차 ETF, 셀트리온, SKIT, 셀트리온 헬스케어, LG화학, 두산중공업,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ETF, 코덱스 메타버스 ETF, 타이거 메타버스 ETF, 에코프로비엠, 타이거 미오필라델피아 ETF,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ETF, 현대모비스, 포스코케미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휴젤, 원익 IPS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조금 특이하죠. ETF가 정말 많았는데 그런데 그 ETF가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뭐죠? 미국, 2차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이렇게 세 가지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마도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에 지쳐서 ETF를 조금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개인 외국인 연기금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는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타이틀만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부터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2조 달러 인프라가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 때문에 건설기기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은 좋은 훈풍이 불어오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 판화 이러한 소식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 벌써 2번이나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천만원 재돌파 사상 최고가 경신. 비트코인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1억 원을 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징어 게임 2가 출시를 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또다시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떠나서 또다시 전세계에서 호평이 나오는 그러한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음성 매출입 농장에서 AI 발생, 고병원성 확인 중 이러한 소식이 수요일날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근처에 오리 농장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추가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목요일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NC소프트 상한가에 갔습니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내년에 P2E 시장 그리고 NFT 여기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 무공기업인 NC소프트를 상한가에 안착을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다음날인 금요일에는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일단 상한가를 간 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와중에 갑자기 엄청난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 NC소프트를 엄청나게 매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딱 한 명 슈퍼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샀나 봤더니 무려 3천억을 혼자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거 좀 이게 가능한가 이러한 생각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수많은 의혹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금감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가 조작일지 아닐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다음 주 주요 일정이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15일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81개의 종목으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베이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승부수다 이런 말이 들릴 만큼 중국에서 밀어주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가 그걸 봤더니 어떻게 보면 중국의 나스닥 이러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기업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더했습니다. 공동부유 이 단어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냥 혁신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에서 혁신기업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외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동부유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밀어주자.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베이징 증권거래소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싱가포르 15일부터 서로 백신 증명서 인정하고 격리 면제. 그러니 한국과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이 시작을 한다는 소리겠죠. 다음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바이든과 시진핑 첫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발 여기서는 꼭 이상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도 월요일날 개막을 한다고 하네요. 한국 기업이 270개나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어떤 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이프 2021 콘퍼런스가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가 된다고 하네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카카오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떠한 발표를 할지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에서는 KUAM 콤팩스가 16일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UAM이 무엇인가? 도심 항공교통,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택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UAM 관련 그리고 드론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지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열린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넥슨, 넷마블, NC소프트는 불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날 현금 배당이 나온다는 거, 주당 361원이 나오니까 기분 좋은 배당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수능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1시간 늦게 열린다는 거, 그런데 1시간 늦게 닫힌다는 거,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9시부터 3시 반이 아니라 10시부터 4시 반까지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CBDC 컨퍼런스 개최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CBDC가 무엇인가 봤더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기대작이 출발을 합니다. 바로 지옥이죠.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하는데요. 최근 들어 한국 드라마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 지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꼽자면은 J-콘텐트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분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A 오토쇼가 금요일날 열립니다. 기아 EV9 콘셉트카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 7 콘셉트카가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요일이지만 또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는 장이 매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